공룡 스토리. 공룡 근육.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공룡의 근육과 골격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공룡은 멋진 동물이에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공룡은 재미없어요. 걷고, 뛰고, 달리고, 먹이를 물고, 꼬리를 흔들어야 재미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룡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근육이 필요하답니다. 공룡 근육은 화석으로 거의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먼저 골격을 분석한 후 근육을 연구한답니다. 그리고 파충류, 조류 등 현생동물의 근육도 함께 연구해요. 화석 골격만으로 공룡 근육에 대해 전부 알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화석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어떤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룡 골격 화석을 자세히 보면 근육이 붙는 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뼈의 표면이 거칠거나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뼈의 표면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답니다. 근육은 골격을 움직이는 골격근, 심장을 구성하는 심근, 그리고 내장을 움직이는 내장근의 세 가지로 구분해요. 이 중에 공룡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골격근이에요. 그렇다고 골격근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혈액순환을 알기 위해서는 심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분명하지 않지만 공룡 심장으로 보이는 화석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위석 등 소화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장근도 알아야 한답니다. 먼저 골격근의 기본 구조를 살펴볼게요. 근육이 시작하는 부분은 기시부라하고 근육이 끝나는 부분은 부착부라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불룩한 부분은 근복이라고 한답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부착부가 기시부 쪽으로 당겨지게 돼요.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의 근육만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함께 일하는 근육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근육도 있어요. 한쪽 근육들이 수축하면 반대편 근육들은 늘어나게 돼요. 이처럼 여러 근육들이 함께 일하면서 몸을 움직이게 된답니다. 공룡은 근육질의 동물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고 또 그런 공룡을 사냥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근육질이라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육이 많으면 힘은 좋지만 움직임이 둔해져요. 그래서 힘과 날렵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답니다. 근육과 골격은 함께 일하면서 힘과 속도를 만들어내요. 이런 움직임은 시소놀이나 지뢰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공룡의 근육과 골격 움직임을 지뢰 구조로 분석한답니다. 지뢰는 받침점과 지렛대로 구성돼요. 지렛대의 한쪽 끝에 가해진 힘이 받침점을 통해 반대편으로 전달되는 간단한 구조지만 실제로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공룡 근육과 골격의 움직임을 지뢰 구조로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뢰의 움직임은 받침점과 작용하는 힘의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받침대가 작용하는 힘 가까이 있으면 반대쪽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대신에 힘은 약해요. 반대로 받침점과 먼 곳에 힘이 가해지면 반대쪽 움직임의 폭은 작지만 힘은 강하답니다. 이런 지뢰 구조는 근육과 골격의 움직임에도 나타나요. 근육이 관절 가까이 부착하면 힘은 약하지만 빠르게 골격을 움직일 수 있어요. 반대로 근육이 관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부착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강한 힘을 낼 수 있답니다. 자동차의 고단기어, 저단기어와 같아요. 턱 근육. 현생동물에서 턱 근육의 움직임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달라요. 육식동물들은 뒤쪽으로 턱을 잡아당기는 근육들이 발달했어요. 턱을 다물면 뒤쪽부터 앞쪽으로 가위처럼 이빨이 맞물리면서 효과적으로 살점을 베어낼 수 있답니다. 초식동물에서는 턱을 뒤쪽으로 당기는 근육은 작지만 앞으로 당기는 근육은 크게 발달했어요. 모든 이빨이 거의 동시에 맞물리면서 식물을 갈거나 부수기에 적합한 구조랍니다. 공룡의 근육은 현생 동물들과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해요. 육식 공룡은 턱을 뒤로 잡아당기는 근육이 발달했고 초식 공룡은 턱을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근육들이 발달했답니다. 목 근육. 대형 육식 공룡은 사냥을 위해 아주 강한 목 근육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티라노사우루스는 목의 위쪽과 옆면의 근육이 잘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먹잇감을 물고 잡아당기거나
옆으로 강하게 흔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알로사우루스나 케라토사우루스의 목 근육은 티라노사우루스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래쪽 목 근육들이 잘 발달해서 재빨리 먹잇감을 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을 아래쪽으로 구부려서 상대적으로 약한 턱 근육을 보완했다고 해요. 용각류 공룡들은 정말 긴 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긴 목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기본적인 목 구조는 기중기와 아주 비슷해요. 목 위아래로 다른 힘이 작용한답니다. 아파토사우루스나 디크레오사우루스 같은 용각류 공룡들은 목 위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목 근육과 이들이 부착하는 신경돌기가 잘 발달했어요. 반면에 마멘키사우루스나 유엘로푸스 같은 공룡들은 목 아래쪽을 튼튼하게 하려고 척추 아래쪽 뼈가 뒤로 길게 발달했어요. 이를 경늑골이라고 해요. 가슴 근육. 몸통을 공중으로 뜨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는 힘찬 날개짓을 위해 가슴 근육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 근육이 부착하는 가슴뼈도 아주 크게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가슴뼈 크기를 보면 가슴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의 가슴뼈는 아주 커요. 하지만 하늘을 날지 못하는 타조의 가슴뼈는 그리 크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을 날았던 시조새나 익룡의 가슴뼈도 아주 작아요. 오늘날의 새처럼 힘찬 날개짓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꼬리 근육. 용각류 공룡의 목과 꼬리는 엄청나게 길 뿐 아니라 길이와 모양이 아주 비슷해요. 이런 형태는 현수교와 같은 구조예요. 앞뒤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랍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용각류 공룡의 목과 꼬리가 옆으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목을 한쪽으로 돌리면 꼬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 반대편으로 움직였고 앞다리도 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육식공룡의 꼬리는 뻣뻣했어요. 꼬리가 흔들거리면 날렵하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용각류 공룡의 꼬리는 50개가량의 많은 척추마디로 구성되고 끝으로 가면서 아주 가늘어져요. 그래서 채찍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답니다. 안킬로사우루스의 꼬리는 이들의 중간 정도 모습이에요. 꼬리 앞부분은 부드럽지만 뒤로 가면 힘줄이 뼈로 바뀌면서 뻣뻣해져요. 꼬리 앞부분을 유연하게 흔들면서 동시에 꼬리 끝 곤봉을 강하게 휘두르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현생 악어와 공룡은 발달한 꼬리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근육들은 걸을 때 뒷다리가 뒤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꼬리가 짧은 현생 조류가 걸을 때는 주로 무릎 근육들이 작용하고 꼬리 근육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답니다. 공룡 퀴즈. 다음 중 상대적으로 가장 큰 가슴 근육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독수리, 2번 타조, 3번 시조새, 4번 익룡. 정답은 독수리예요. 하늘을 날 수 있는 현생 조류들은 힘찬 날개짓을 위해 잘 발달한 가슴 근육을 가지고 있답니다. 타조, 시조새, 그리고 익룡의 가슴 근육은 작아요. 이번 스토리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